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3월 2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가가 새로운 변수로 크게 나타났죠. 그동안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드디어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돈이 금리가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돌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그러한 두 가지 경제의 중요한 팩터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오늘 미국 시장에서 좀 속된 표현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유럽이 크게 하락했지만 미국 시장은 뭐 막판에 살짝 돌려놓는 모습도 나타나긴 했지만 일단 하락으로 마감한 불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한번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지 같이 한번 분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결론부터 봅시다. 전쟁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죠. 그렇죠? 네. 일단은 러시아는 양면 작전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손을 내밀어 협상에 나서고 이게 겉모습이죠. 속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제 큰 도시들을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데 제2도시를 집중 공략을 하고 있죠. 네. 키예프보다는 이 도시를 집중 공략을 하는데 생각보다도 잘 뭐랄까 침공이 안 되니까 아주 화력을 아주 집중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좀 러시아는 굉장히 잔인하게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죠. 지난번에 그루지아를 공략할 때 2014년에 굉장히 시가전에서 러시아가 힘든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네, 그런 악몽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데 빨리 끝내지지 않고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글로벌의 모든 눈들이 10억 개의 눈들이 매일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쟁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가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IEA가 6천만 배럴을 방출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는데 이렇게 방출을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역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더 큰 불안을 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치고 긴축 기조를 더욱 강화시키려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3월 16일 날 FOMC 회의를 하는데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그러한 예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매파적인 속성도 충분히 나타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은 총재, 리치먼드 연은 총재인가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가요? 네, 연은 총재가 다시 50bp 인상 이야기를 시장에 들고 나왔습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께서 50bp 할 수 있다. 다시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돈이 국채로 쏠렸죠. 네, 국채로 돈이 쏠렸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돈이 플라이 투 칼라티브 안전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이 안전자산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빠져나와서 채권이나 금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주식시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방산, 에너지, 원자력 이러한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IT, 자동차, 그 다음에 은행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피해주가 나타나고 있죠. 네,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주식과 피해를 받는 주식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차별화가 매우 심한 불안정한 하루가 될 거로 보입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다우지수는 뭐 푹 빠진 후에 뒤에 마지막에 살짝 들어올렸죠. 그렇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는 뭐 보합에서 움직이다가 확 빠졌다가 막판에 살짝 들어올리는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해서 장 막판에 들어올리는 모습. 네, 나스닥이 생각보다도 많이 하락폭을 줄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영국도 1.72% 하락을 했고요. 프랑스도 3.94%, 독일도 3.85%, 프랑스와 독일이 악영향을 많이 받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아침에 발표된 나온 주요 뉴스를 한번 정리해보면 미국 2월 ISM 제조 PMI 지수가 58.6을 나타냈다. 전월비 소폭 개선이 됐다. IEA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을 합의했다. 6천만 배럴.
G7 재무부 장관들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를 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2차 회담이 곧 열릴 것이다. 현지 시간 2일 개최 예정이다. 하지만 뭐 서로 또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중요한 것은 쉬프트에서 러시아 전체 은행을 뺄 것이냐 여러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데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이제 에너지 자금 수입해 오니까 그 자금도 결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별해서 시프트를 조절을 하자 그런 이야기 있고 일부 국가들은 일단 다 제재를 해서 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JP 모간 CEO가 러시아를 시프트에서 제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에 대해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장이 굉장히 둔탁하게 변동성이 확대된 그러한 하루가 될 것이다. 그런 단기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 거죠.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5일까지 일단은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우리 현대차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느블라 폭락에서 이렇게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으로 이제 투자가 몰리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오늘 막판에 하락했다가 바로 그냥 치고 올라와서 플러스로 마감하는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G가 독일 올해 인플레이션이 평균 4.5%가 전망이 되고 있다. 지금 유럽 평균이 5.5%가 넘는 상황이니까 4.5면은 굉장히 높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여집니다. 금일 미국 시장에서 급등주와 급락주를 한번 봅시다. 쉐브론, 홈디포, 올마트 이러한 경기 방어적이고 에너지 쪽은 상승을 했죠. 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보잉, JP모건 체이스, 비자, 골만삭스 금융주들이 폭탄을 맞는 그러한 하루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과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여러 종목 중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주죠. 록히드 마틴이 5.26%나 상승하며 마감을 한 그러한 특징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주가 한번 간단히 알아봅시다. 애플 163.2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16%, 테슬라가 0.70%. 네, 테슬라가 베를린 공장이 허가 가능성이 나올 것이다 해서 어제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살짝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864달러를 마감을 했죠. 화이자는 2.56% 하락해서 445달러. 리비안이 많이 하락을 했네요. 8.36% 하락해서 61.91달러. 네, 리비안, 루시드 두 개 전기차들이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루시드는 13.77% 하락해서 24.99달러. 아마 미국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리포트에서 지속적으로 루시드에 대해서 안 좋게 리비안과 루시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블록스도 2.56% 하락해서 5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도 3.57% 하락해서 203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64%나 하락하면서 3,30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3.72% 하락했네요. 234.77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악재가 하나 있었죠. 사이버 해킹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동사 1TB가 정보가 유출이 됐다. 이게 혹시 러시아의 해킹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MD도 7.71%나 하락하면서 113달러 마감을 했네요. 네, 일단은 IT가 금리가 하락하면서 어제는 좀 올랐다가 오늘은 더 박살이 나는데 결국 러시아에 대한 그런 제재 조치가 반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SMC는 0.94% 상승해서 108달러에 유일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93% 하락하면서 86.2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가격이 확 빠지다가 이제 막판에 치고 올라오는데 5.82% 상승합니다. 네, 44,000달러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환율 여객 시장에서 1,205원에 마감을 했네요. 네, 0.34% 원하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WTI가 106.1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9.18%나 상승을 했네요. 네,
이젠 뭐 100달러가 넘어가는 게 쉬워 보이진 않았는데 이젠 100달러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네, 150달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단 WTI가 시장의 중요한 움직이는 그런 팩터, 키포인트, 키 경제 지표로 지금 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WTI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과 너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네, WTI가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한 WTI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업들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경쟁력에 대해서 비용을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WTI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집중해서 WTI 가격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120달러까지 좀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미국은 이제 플라이트 퀄리티,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는 거죠. 1.8283까지 10년짜리 미 국채가 하락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금리 하락은 수급이 그만큼 그쪽으로 쏠린 거죠. 당연히 돈이 어디서 빠져나와서 들어갔다는데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서 미국 채권 시장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이죠. 그렇죠? 돈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돈이 빠져나올 거냐, 이머징에서도 빠져나올 거냐, 이러한 또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유럽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게 보이고요. 이머징도 당연히 같이 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MSCI 이머징 지수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겠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약 8조 원 돈이 이머징 시장에서 한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쪽으로 돈이 이제 분산해서 들어올 건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전체 시장 자체가 돈이 빠져나가는 시장에서 러시아가 MSCI 이머징에서 탈퇴가 된다 해서 한국이 그렇게까지 유리하냐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사에 속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투자 전략을 한번 봅시다. 러시아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 약세 분위기는 한국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가운데 유가, 환율, 금리, 그리고 주식시장이 서로 연계되어 움직이면서 부정적 순환고리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 순환고리. 문제는 이제 3월의 FOMC의 반응이죠. 그렇죠? 먼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와 공급 차질의 지속, 그리고 오미크론의 마침표가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우리는 비둘기파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매파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그 가정을 깔고 시장이 대비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방산이라든지 에너지, 원자력 중심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IT, 은행주 등 미국 시장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국 시장에서도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력인 자동차와 반도체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선 러시아를 수요 시장으로 두고 있는 업종에서는 자동차 업체와 스마트폰 업체 그리고 일부 음식용 업체가 우리가 러시아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당연히 되고 있죠. 자동차의 경우 러시아 시장 수요가 감소할 경우 러시아에서 2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브랜드 현대차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차가 글로벌 전체 중에서 러시아가 5.8%로 아주 작은 수준이죠. 러시아 감축분을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팔만하죠.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실제적으로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센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에 이제 핸드폰도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잘 팔리고 있는데 러시아 비중이 전체 삼성전자의 4% 정도가 차지한다는 거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제재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통해 개별 업종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조금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희귀가스들이 주로 제철소에서 포집이 되는데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급 차질로 반도체 생산에 병목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더 문제인 거죠.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산하는데 러시아의 가스라든지 이런 소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반도체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도 간접적으로 공급 차질이
일어날 확률이 무서워 보인다는 거죠. 반도체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도 간접적으로 공급 차질 문제를 받을 것이다. 2차 전지에서는 양극재 재료인 니켈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점유율이 러시아의 노릴스키, 이름이 그렇게 봐요. 노릴스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가 포함이 될 경우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서 배터리의 원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죠. 그렇죠? 배터리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 배터리의 양극재를 공급한 회사들은 원가를 전가할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100%다 전가하기는 힘들겠죠. 결국 배터리 3사가 가장 크게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머지 소재, 공정업체들이 CR, 그러니까 단가 인하 압력을 받을 확률이 연쇄적으로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하는데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나름대로 추론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즐겁지 않지만 즐겁게 보내야 될 수요일이네요. 네,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좀 마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저렇게 인명피해가 난다는 게 참 21세기의 비극이 좋죠. 네, 빨리 좀 잘 마무리돼서 평화가 찾아오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종식되어 가는 그 입장인데 서로 이런 그 고생했던 것을 축제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단계에서 전쟁은 정말 불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좀 힘들지만 장 초반 하락했다 장 막판에 살짝 보합이나 약보합 쪽으로 마감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도에 나거나 매도나 매수에 나서지 말고 좀 길게 보고 지켜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공 있는 끈질긴 하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